인구수 대비 매출 세계 1위, 단위 면적당 점포 수 세계 1위, 국내 커피 전문점 첫 매출 1조 원 돌파. 모두 올해로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세운 기록들입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업체로 한국 스타벅스는 수많은 해외 지사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가장 주목하고 공을 들이는 지사이기도 한데요. 물론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사실 여기엔 한국 스타벅스가 전 세계 최초로 발명한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스타벅스 본사마저 한국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던 이것의 정체 과연 뭐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편하다며 감탄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카페에서 음료를 시킨 후 진동벨이 울리면 가지러 가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스타벅스에만은 이 진동벨이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기계적인 진동벨이 고객과의 소통에 최우선하는 경영 철학과 맞지 않다며 진동벨 사용을 일절 금지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손님들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다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 역시 수차례 본사에 진동벨 사용을 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안 된다는 거절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콧대 높던 스타벅스가 얼마 안 가 한국의 고개를 숙인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2015년 5월 야심차게 내놓은 사이렌 오더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매장을 방문하기 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에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당시만 해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획기적인 서비스였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도 IT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고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도가 높은 한국이었기에 선보일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원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더 싫어하는 빨리빨리의 민족인 한국인에게 사이렌 오더는 안 먹힐래야 안 먹힐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출근 시간, 점심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 매장을 방문하기 전 미리 주문하면 대기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반응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 기술이 알려지자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다급하게 한국에 연락을 해왔는데요. 당장 미국에도 도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워드 슐츠는 사이렌 오더를 환상적이라고 극찬할 만큼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한국에서도 대박난 사이렌 오더는 곧이어 2015년 9월 미국 전 지역으로 도입됐고 한국 못지않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엔 영국과 캐나다, 홍콩의 스타벅스에까지 확대되며 오늘날엔 외국인들에게도 없어서 난될 서비스로 널리 사랑받는 중이죠. 그런데 사실 이처럼 깐깐하고 사로잡기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맞춘 덕분에 해외로 역수출되며 대박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한국 맥도날드에서 개발한 디저트 솔티드 카라멜 와플콘도 그중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단짠단짠의 진리를 깨우친 한국인들은 간식거리 역시 떡꼬치, 감자떡, 떡볶이 등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음식들을 즐겨 먹는데요. 이를 저격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단짠의 진수 맥도날드의 솔티드 카라멜 와플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의 입맛을 겨냥한 디저트니 당연히 한국 맥도날드에서만 한정으로 판매되고 금세 사라져버릴 줄 알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들며 꼭 해외에서 출시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온 것이었죠. 그렇게 달콤함에만 치중하던 디저트 가운데서 홀로 고소하면서도 단짠의 매력을 뽐낸 솔티즈 카라멜 와플콘은 차별화한 맛으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카라멜 딥드 콘이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요. 물론 미국에도 한정 판매로 선보인 탓에 지금은 더 이상 팔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간혹 재출시 요청이 있을 정도로 건재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역수출 사례를 이야기할 때 버거킹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콰트로 치즈 와퍼도 빼놓을 수 없죠. 모짜렐라, 아메리칸, 파르메산, 체다 등 총 4가지 치즈로 포인트를 준 쿼트로 치즈 와퍼는 버거킹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메뉴 설명만 들어도 미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재료들로 언뜻 미국 본사에서 처음 개발한 것 같지만 이 메뉴도 알고 보면 한국인의 입맛을 겨냥해 한국 본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한국인 하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할 것 같지만 버거킹 본사는 한국인들이 은근히 선호하는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에 주목했죠. 그렇게 수많은 치즈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4가지 치즈를 엄선해 개발된 것이 바로 쿼트로 치즈 와퍼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요.
당시 2013년 한정 메뉴로 출시했지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6개월 만에 정식 메뉴로 재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콰트로 치즈 와퍼의 국내 성과가 해외에서 성공 사례로 발표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반응이 너무나 좋다 보니 미국 본사가 먼저 버거킹 코리아에게 역수출을 제안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2014년 미국 본사의 요청으로 콰트로 치즈 와퍼는 미국 전 매장으로 역수출되었고, 이어 영국,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도 정식 출시되며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중국, 필리핀, 스웨덴 점점 저변을 확대해가며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버거킹 매장에서도 인기 메뉴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고 하죠. 이렇듯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에서 인기 많은 제품이나 기술을 해외로 역수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은 세계 기업들의 생존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테스트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지금 해외 브랜드들 사이에선 한국인에게 팔 수 있다면 해외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메뉴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트렌드에 빠르고 민감하며 새로운 것에도 거부감이 없죠. 입맛이나 취향도 워낙에 깐깐하고 레벨이 높아 신상품의 잠재력을 판단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듯 트렌드에 민감하고 입맛이 깐깐한 한국인들의 특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턱대고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한 브랜드들도 적지 않습니다. 15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라듀레의 마카롱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마카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라듀레는 한국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거란 자신감에 부풀어 2012년 호기롭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뒤 라듀레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야말로 본전도 못 건진 채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엔 한국 변종 디저트라 불리는 뚱카롱이라는 숨은 강자가 있었습니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한국인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한 뚱카롱에 라듀레가 처참하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두툼한 뚱카롱의 식감과 해외 마카롱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라듀레를 먹고 생각보다 별로라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무런 차별성을 가져가지 못한 라듀레의 한국 진출 실패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국민 감자칩인 레이즈도 있는데요. 미국에선 2018년 기준 60%의 감자칩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레이즈는 그야말로 스테디셀러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즈 감자칩도 한국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품고 진출했지만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포카칩의 맛이나 식감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엔 도통 감자칩을 먹는 건지 소금 덩어리를 먹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은 레이즈와 달리 포카칩은 간도 적당한 데다 레이즈 못지않게 얇고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라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완벽 저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카칩은 강원도 평창에 감자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수확한 핵감자로 감자칩을 만드는 정성까지 들이면서 레이즈가 설 자리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레이즈는 한국의 포카칩에 밀려 금세 사라지면서 단종되어버리는 수순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쯤 되니 한국 시장이 해외에서 하나의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나라보다 까다롭다는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메뉴나 서비스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역수출을 이뤄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